이 콧구 연골의 대칭을 얼마나 잘 맞추어 주느냐, 즉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로 어떻게 맞추어 주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서 출발하지 않고 어느 병원에선가 한다면 그거는 또 다른 실패를 100% 초래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스킬과 프로시저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사한테 수술을 받으시면 아무리 복잡한 콧구멍 비대칭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안녕하세요. 최우식 노지립성형외과 최우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콧구멍 비대칭이 왜 실패를 하고 이걸 어떻게 수술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사실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콧구멍 비대칭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이 많은데요. 제가 9승9개월 수술을 많이 해서 이 콧구멍 비대칭에 대한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콧구멍 비대칭을 교정하러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한 번만 수술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수술을 해도 교정이 안 돼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환자분들이 콧구멍 비대칭이 왜 교정이 안 되고 실패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콧구멍이 대칭이 되려면 이 모형에서 보듯이 결국은 이 콧구 연골이 대칭이 돼야지 콧구멍이 대칭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콧구 연골의 높낮이의 대칭이 안 맞아 있던지, 아니면 뭐 정면에서 양쪽이 내려온 정도가 차이가 생겨서 정면에서 비대칭이 생기는지, 그러면 이 콧구 연골의 비대칭이 왜 왔는가? 이전 수술을 하면서 이 콧구 연골을 다 박리를 하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맞추어 줄 때 대칭이 깨지는 경우가 있고, 또한 뭐 한쪽 콧구 연골이 손상이 돼서 또 대칭이 깨지는 경우가 있고, 보통은 이전 수술로 인해서 콧구 연골의 대칭이 깨져서 콧구멍 비대칭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재수술로 교정을 할 때 3-4번씩 수술을 받은 분들은 결국은 비대칭인 상태에서 이 콧구 연골의 대칭을 얼마나 잘 맞추어 주느냐, 즉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로 어떻게 맞추어 주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서 출발하지 않고 어느 병원에선가 한다면 그거는 또 다른 실패를 100% 초래할 수밖에 없고, 제가 말한 이 콧구 연골의 대칭을 맞춘다는 개념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실제로 박리를 충분하게 해서 양쪽의 대칭을 맞출 때 어느 한쪽으로 당겨져 가는 어떤 텐전이라고 하는데, 당기는 힘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박리해서 풀어주는 그 스킬이, 기술이 없으면 올바른 개념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그 수술 역시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콧구멍 비대칭이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아주 극심한 콧구멍 구축을 동반한 비대칭까지도 많이 오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콧구 연골의 대칭을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수술이 성공을 하려면, 그리고 그러한 개념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스킬, 프로시저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고 경험이 충분한 그런 의사한테 수술을 받지 않으면 또다시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 중에서는 대학병원에서 2-3차례 했는데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오는 환자들도 많고요. 뭐 5번, 6번 수술을 해도 콧구멍 비대칭 교정이 안 돼서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스킬과 프로시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의사한테 수술을 받으면 충분히 교정될 수 있는 것이 또한 이 콧구멍 비대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비주가 이렇게 휘면서 오른쪽 콧구멍이 왼쪽 콧구멍에 비해서 훨씬 높이가 낮고 사이즈도 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오른쪽의 콧구 연골이 낮아져서 이렇게 된 것이고, 이쪽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비주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쪽 낮은 쪽의 콧구 연골을 충분히 풀어서 오른쪽 콧구 연골과 동일한 높이로 잘 맞추어주면 비주도 반듯해지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환자분 같은 경우는 콧구멍이 높이는 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왼쪽 콧구멍이 이렇게 찝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전 수술을 하면서 이쪽에 콧구 연골에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 피부에 약간 손상이 있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높이만을 맞춰주는 것보다는 귀연골 같은 것으로 왼쪽에 약해진 콧근 연골을 좀 보강해주면 이 수술 후의 모습같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왼쪽 콧구멍이 더 낮으면서 이렇게 기울기가 조금 더 눕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동일하게 이 왼쪽 콧근 연골을 충분히 박리해서 높이를 오른쪽에 잘 맞춰줘서 이쪽으로 다시 당겨서 내려오는 힘을 충분히 배제시켜주면 수술 후의 모습과 같이 6개월이 지나서도 대칭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비대칭이 심한 케이스인데요. 수술의 모습이 100% 딱 맞춰진 것은 아니지만 수술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정도의 비대칭을 동반하면 이제 이 왼쪽 콧구멍으로는 숨 쉬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데요. 이런 환자분들은 일단 안쪽에 비중격 연골도 많이 휘어 있고 양쪽 콧근 연골의 높낮이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휘어 있는 비중격 연골도 반드시 교정을 해 주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런 비중격 연골의 교정과 동시에 양쪽 콧근 연골의 높이를 당기는 힘이 존재하지 않게 충분히 박리해서 맞추어주면 이 수술 후의 결과와 같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콧구멍 비대칭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개념에 근거해서 그 개념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스킬과 프로시저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사한테 수술을 받으시면 아무리 복잡한 콧구멍 비대칭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문제로 고민하신 분들은 한번 병원을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고 본인들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